방이라고? 이게 방이야? 박물관이다. 박물관이야. 와. 영화 애니메이션 안 가리고 다 봐요. 근데 시간이 없지 않아요? 바빠가지고. 쪼개서 오는 거. 나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와 함께하고 집중하는 시간에 작지만 큰 힘. 바라만 봐도 웃음 지어지고 나를 가슴 뛰게 하는 나만의 그 무언. 여러분은 갖고 계신가요? 수많은 인파가 오가는 대구 중심가 한켠. 영화 해리포터에 나올 법한 고풍스러운 서고 같기도, 탐정 셜록 홈즈의 사무실 같기도 한데요. 도심의 소란함과는 한 발짝 떨어져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신비로운 아지트의 주인장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문학 책방의 책방지기 이성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전부터 다양한 베스트셀러들이 알고 보면 환상문학이란 거대한 범주에 속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미스터리 소설이나 추리 소설, 아니면 뭐 판타지 소설, SF 소설 이런 이제 장르 색이 강한 소설들을 환상문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책방을 만들게 된 계기는 이제 저의 사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대형 서점에 가 보시면 항상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채우고 장르 소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독자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덕후 마음은 덕후가 안다죠. 서가만 봐도 주인장이 이쪽 장르의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 섹션에도 사실 다양한 세부 분류가 가능한 장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스터리 장르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독자분들이 이제 책을 만나실 수 있게 분류를 해서 책을 이제 구비해 놓은 게 저희 책방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뭐 단편집을 읽고 싶으신지 아니면 이제 긴 호흡의 장편을 읽고 싶은지를 여쭤보고요. 또 읽고 싶으신 장르 중에 특히 더 흥미가 가는 소재가 있으신지, 그 외에 이제 나는 좋아하는 작가 이러이러한 작품을 재밌게 읽었는데 이거와 비슷한 결의 책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맞춰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책방만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은 이곳을 추억할 수 있는 아기자기한 굿즈 아닐까요? 작은 다트 모양으로 페이지에 끼울 수 있는 특이한 책갈피부터 책 한 권을 골라 계산하고 나가기 전까지 디테일에 심쿵, 덕후의 마음을 저격하는 포인트들로 가득합니다. 장르 소설을 편하게 쉽게 접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는 이제 신간들 뿐만 아니고 오래된 고전부터 해서 약간 근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장르 소설들도 구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장르 소설의 어떤 맥락을 보고 싶으실 때 오셔서 편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설레게 하는 그 무언가를 가진 또 다른 덕후를 만나러 이번엔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깔끔하고 선수들 사인볼도 많아갖고 보기 좋고 카페하고 잘 어울려요. 야구 용품도 많고 신기한 것 같아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확실히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것 같아요. 와, 둘러보니 야구 박물관이 따로 없는데요. 공간 가득 대구 연고 야구팀 삼성 라이온즈에 대한 덕심이 느껴지는 이곳. 프로야구 원년부터 라이온즈만을 응원해온 동갑내기 부부의 꿈의 공간입니다. 일단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애들 빼고 신랑 빼고
전부 다라고 생각하니까 굿즈 같은 것도 많이 모으고 뭐 사인볼 같은 거나 사인 배트나 이런 것도 열심히 모아가지고 집에만 놔뒀는데 우리끼리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카페를 하면 여러 야구 팬들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같이 공유하고 그러고 싶어가지고 열게 된 것 같아요. 인생의 미래. 어릴 때부터 집에서 좀 스포츠 같은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다른 스포츠보다는 야구가 되게 룰이 좀 어렵거든요. 그만큼 또 재미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좋아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탁 빠졌는지는 저도 잘 기억이 없어요. 서로 이 취미 자체가 같다 보니까 야구장에 계속 가서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활로 완전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야구로 이어진 두 사람은 가족이 됐고 라이온즈와 함께 울고 웃으며 가족의 추억과 역사도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결혼 기념일인데 이제 신랑이 사연을 보내가지고 그때도 당첨이 됐었어요. 그래서 리무진 기가 서비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 야구 경기 다 끝나고 그 리무진 타고 경기장 한 바퀴 돌고 이제 관중분들 다 막 박수 쳐주시고 우리는 이제 밑에 잔디에 내려와서 경기장 한 바퀴 돌고 집까지 이제 리무진 타고 집에 왔어. 그때 진짜 감사했죠, 신랑한테. 추억과 가치를 논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 소중한 애장품들. 이 중에서 이 부부가 가장 아끼는 최애템을 물어봤습니다. 2007년도 9월 12일 날 피렐라 선수 실착 스파이크하고 피렐라 방망이. 그 전에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침체기를 많이 겪었는데 이 선수가 오면서 외국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선수들이 정말 파이팅 넘치게 많이 잘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때문에 팀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를 많이 좋아합니다. 뭐 우리 팬들은 정말 이 선수 열심히 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응원가도 너무 좋죠. 근데 작년을 끝으로 보호로 갔어요. 네. 아쉬워요. 네. 이런 거 좀. 제 인생,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제 인생이에요. 이게 좋은데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야구장에 한번 가보면, 한 번만 가보면 전부 다 야구에 안 빠져들 수가 없습니다. 야구장에 많이 오십시오. 팍팍한 일상에 나의 최애가 주는 설렘이 얼마나 위안을 주고 또 다른 하루를 살아갈 원동력이 되는지 무언가에 푹 빠져본 덕후라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올봄엔 나를 가슴 뛰게 할 그 무언가 여러분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애호박 챌린지. 아? 애호박 챌린지? 배불러. 왜 먹는 거예요? 왜 먹는 거예요? 왜 먹는가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애호박이거든요. 호박나물, 호박전, 호박찌개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는 채소 애호박입니다. 무엇보다 쉽게 요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국민 식재료죠. 청주시 옥산면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고품질의 애호박이 생산되는 곳. 이곳으로 귀농해 애호박 농사를 짓고 있는 초보 농사꾼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누구보다 정성껏 애호박을 키우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미호천 주변에 펼쳐진 드넓은 평야에서 품질 좋은 쌀이 생산되기로 유명한 청주시 옥산면. 이곳에 쌀 외에도 또 다른 고품질 농산물이 재배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신나는 농부님 맞으세요? 네. 옥산에서 애호박 재배를 하고 있는 농부 이창권입니다.
누구보다 애호박의 진심인 농부, 오늘의 주인공 이창권 농부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농부님. 아니 근데 농부님 애호박 키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애호박을 키우시지? 어른 호박 안 키우시고 애호박일까? 재밌다. 애호박을 만나러 가볼까요? 아, 네네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예, 어른 네네네. 호박 아니고 애호박. 아이 수진 씨, 아재 개그는 이제 그만. 일할 준비하고요. 애호박 만나러 가보자고요. 오, 와, 아니 농부님, 이 하우스가 진짜 넓어요. 애호박이라서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시나 보다. 이렇게 다 이렇게 숨겨두셨네요, 꽁꽁. 이제 애호박도 어린 이제 모종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보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불을 다 덮어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진짜 애지중지 키우려고 네네네. 진짜로 이렇게 이불로 덮어두신 거군요. 아, 네네. 이제 아침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다시 열어주고 환기도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순도 있고 이제 이게 이렇게 크면 이제 줄에 매달고 이제 아, 이게 본격적으로. 괜히 있는 게 네네. 아니라 네네네. 이게 크면은 여기다 걸치는 거예요? 그쵸. 요 한 줄에 하나씩. 한 줄에? 네네. 아, 한 줄에 하나씩?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요렇게. 오. 이창권 농부는 귀농 3년차 초보 농사꾼. 어떻게 애호박 농사를 짓게 됐을까요? 서비스 업종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중국으로 이직을 계획하고 있는 찰나에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바람에 이제 이직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매형이 이제 애호박 농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너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한 2년 전에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결혼 후 매형의 권유로 초보 농사꾼이 된 이창권 농부. 농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실과 노력으로 지금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는데요. 12동으로 시작해서 작년부터 이제 24동으로 확장해서 이제 애호박 재배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계획은 한 4억 이상, 한 4억 5천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예? 네? 4억 이상이요? 아, 네네. 비결이 어떻게 되실까요? 비결은 열심히 하는 거. 계속 인터뷰하세요. 열심히. 압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농부님. 네? 저 터널벗기기 작업 진짜 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네네네. 이제 끝. 끝이라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또 뭐 할 게 남아 있어요? 아, 네네. 제가 이제 1월 말에 정식을 하고 이제 호박이 이 정도 커가지고 이제 순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오, 순 정리. 네네네네. 혼자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는 알려드리면 이제 리포터 분께서 이제 수진 씨가 해주셔야죠. 애호박 농사의 성패는 순치기에 달렸답니다. 순치기를 못하면 마음대로 덩굴을 뻗기 때문에 가지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부실해지거든요. 농부님, 네. 순치기 작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순치기 작업은요. 이게 호박을 이렇게 보시면 마디마디마다 꽃 망울도 달리고요. 새순도 이렇게 나옵니다. 호박도 이렇게 열리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호박이 지금은 수확이 아니고 생육 이제 시기라서 다 따줘야지 생육이 더 빨리 빨라지게 되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몸도 막 알배고 근육통에 엄청 시달리고요. 비료도 모르고 농약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해서 여기 저희 장목반 형님들 그리고 매형의 도움을 많이 받고 현재까지 잘 이끌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밑에 걸 다시 키울 수 있거든. 네네네. 그런 걸 주면서 했으면 좋겠다. 네. 이분이 바로 이창권 농부를 농사꾼의 길로 안내한 매형이랍니다. 이 하나를 죽이지 않고 새로 다시 키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적전 수분을 다시 보고 싶을 때는 흙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뭉쳐졌을 때 이때가 지금 현재가 아주 좋은 상태. 매형이 이제 선생님이자 저희 멘토인데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좀 나이가 젊을 때 확 벌려서 저질러라고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아무것도 모르시고 만약에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이 주변 농가나 아마 미리 오셔가지고 사전 답사나 아니면 저희 대표님이나 아니면 장모 반장님들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농사꾼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성공할 순 없겠죠. 철저한 준비와 주변 도움 그리고 성실함이 있어야 한답니다. 애호박 맛도 한번 봐야겠죠. 장목반에서 특별히 애호박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애호박전입니다. 아, 맛있겠다. 짜잔. 짜잔. 와. 네네. 아니 농부님, 네. 아까 하우스 안에서는 애호박이 한 개도 없었는데 여기에 다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제가 청주 옥산 애호박 좀 맛 좀 보시라고 저희 좀 일찍 심으신 회원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급하게 공수해가지고 왔습니다. 오, 여기 다 가져오셨구나. 네네네네. 와, 잘 먹겠습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이 애호박으로 이렇게 호박전이랑 이렇게 했는데, 네네. 이렇게 또 부치니까 달콤함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맛있다. 그럼 농사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힘드시거나? 뭐 어려운 점은 뭐 차차 알아나가고 있고요. 뭐 저희 장목반 형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경도가 좋고 그러고 기후 변화가 심해서 이게 저장성이 좋고 맛과 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특이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생육봉지를 안 씌운 거하고 씌웠을 때 잔류 농약이나 모든 면이 좀 이게 보완이 돼서 우리가 박하수병만 할 때 이렇게 생육봉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고요. 청주에서 옥산 지역은 미호천을 낀 평야지대로서 벼의 미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애호박, 오이, 방울토마토 등 시설 원예가 일찍이 발달한 곳인데요. 특히 애호박은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습니다. 청원생명 애호박은 봉지를 씌워서 재배하기 때문에 저장성이 뛰어나고 영양이 풍부한 웰빙 농산물로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권 농부도 고품질 애호박 재배를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루에 이제 일과를 마치고 영농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거나 할 때 다시 되돌려서 찾아볼 수 있고요. 제가 뭐 잘못했을 경우에도 뒤로 이제 찾아봐서 어떤 면이 잘못됐는지 바로 고칠 수 있고 농부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꿈은 지금은 비록 이제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지만 이제 제 땅을 구입을 해서 스마트팜으로 이제 전향하는 게 제 최종 목표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곳 옥산으로 귀농해 맛있는 애호박을 재배하고 있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봤습니다. 맛있다, 싱싱하다, 옥산 애호박! 좋은 땅에서 좋은 농산물이 나오고 성실한 농부에게서 건강한 농산물이 나옵니다. 좋은 땅 청주 옥산에서 품질 좋은 애호박을 땀 흘려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를 응원합니다. 올해 나이 85. 고령의 나이에도 붓을 놓지 않고 그림을 그려온 화가가 있습니다. 대전을 대표하는 원로 작가 김배희 화백이 그 주인공인데요. 60여 년 세월 동안 서정성 짙은 화풍을 선보이며 지역 화단을 지켜온 김배희 화백. 그림을 향한 그의 쉼없는 도전과 예술혼을 만나봅니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이곳에 김배희 화백의 작업실이자 자택이 있습니다. 백발의 화가는 지금도 매일 평균 5시간 이상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여행에서 접했던 다양한 풍경들을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카자흐스탄,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쪽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원래 저는 그 외국 풍경은 사실 가면은 참 멋있고 좋은 곳이 많지만 나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나지막한 이런 산 풍경, 주변 풍경을 주로 그려왔는데 근데 외국 한번 가면은 그런 데서 본 곳을 또 몇 점은 남겨요. 물론 이제 상상하고 생각 다 하지만은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약간 우리 정서에 맞게
고치고 있어요 지금. 1939년 보령에서 태어나 서라벌 예대를 나온 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김배희 화백. 44세 나이인 1982년 돌연 퇴직한 후 전업작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후진 양성하는 것도 굉장히 보람있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림에 좀 열정을 쏟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사표를 냈어요. 물론 주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일찍 관두고 더 그림에 매진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들어가는데 하여튼 후회는 안 해요. 교직을 떠난 후 좋아하는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김배희 화백. 왕성한 창작열로 작품을 충실히 발표하며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관객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습니다. 제가 그리는 게 구체적인 대상에 있는 이런 구상화거든요. 꽃 보면 꽃 그리고 싶고 사람 보면 사람 그리고 싶고 또 나가서 풍경 보면은 또 풍경 그리고 싶고 그때 특히 와닿는 소재가 있거든요. 그런 건 놓치지 않고 느낌대로 그때 받은 그 감동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작업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붓을 내려놓고 바깥으로 나섭니다. 공기 맑고 굉장히 좋아요. 얘들 2마리 데리고 이렇게 아침에 한번 나와서 산책하고 들어가고 하는 정도.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맞이한 2마리의 반려견은 김화백의 소중한 가족인데요. 반려견과의 산책길에 마주하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은 그의 예술 세계에 큰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자연은 우리가 보통 미술의 보고, 미의 보고다 그러는데 그릴 거 없어서 못 그리는 건 아니고 엄청 많죠. 그릴 게. 더군다나 이런 데 와서 살다 보면은 그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대전의 한 갤러리. 이곳에서 김배희 화백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림이 소재가 다양하죠. 지금 생각은 앞으로 다음 전시는 여러분에게 좀 더 새로운 작품으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시회를 축하해 주는데요. 특히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 출강까지 나가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온 김배희 화백.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도 든든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첫 부임지가 충남 보령중학교였었는데 거기에 미술부를 만드셨어요. 주로 미술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들한테는 그림을 그리라고 해놓고 선생님은 그냥 특히 인상파와 그때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미술 양식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학교 때 저희들은 상당한 미술사적인 어떤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시장에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김배희 화백이 시기별로 작업해온 대표작 28점이 전시돼 있는데요. 화가의 눈에 포착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운 인물들이 화폭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색채를 표현하시는 김배희 선생님의 색깔을 너무도 좋아해서 이번에 초대전을 하게 되었고요. 대전의 원로 작가이신 임봉재 선생님을 필두로 두 번째 김배희 선생님의 작품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지역 미술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전시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작품들을 둘러보는 김배희 화백. 수많은 전시회를 통해 관람객을 만나왔지만 작품을 그릴 때와는 또 다른 설렘이 노화백의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좋죠.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전시인데요. 하여튼 뭐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제가 8개월 전에 개인전을 했는데 다시 여기서 초대를 해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분방한 힘과 대담한 색채 구도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김대희 화백의 작품들. 그림을 그리는 한 그는 영원한 청년 작가입니다. 뭐 화가들마다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 좋은 작가로 기억될 수 있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이제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얼마나 그릴지는 모르지만 그릴 수 있는 데까지 좋은 작품 많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리움을 그리는 것이라는 김배희 화백. 살면서 지나온 아름다운 풍광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들이 화가의 붓끝에서 살아납니다. 우리가 머물고 싶은 마음의 안식처를 향한 김배희 화백의 여정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시대. 요새 1인 가구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오늘 직접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 만나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나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네네네. 근데 너 찍히면 안 돼가지고. 왜 찍히면 안 되죠? 제가 좀 뭐 그런 사람이라. 혹시 당신 이영래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뭐 굉장한 걸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아니 오늘 1인 가구분들이랑 되게 즐거운 생활 체험하기로 했는데 1인 가구로서 오늘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 불편한 점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특히 어떤 게 힘들죠? 이게 제가 요리를 못해서 맨날 시켜 먹게 돼가지고 이게 좀 하루 이틀인데. 그렇다면 오늘 1인 가구를 위한 즐거운 생활 요리부터 한번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 렛츠 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혼자 사는 가구가 자신을 위해 간편한 요리로 생활의 힘을 기르고 즐거운 취미 생활로 행복감을 높이는 일, 나 혼자 즐겁게 산다에서 만나보시죠. 요리부터 배우러 간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서 1인 가구를 위한 쿠킹 클래스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좀 인기가 많은 편인가요? 네, 요즘 1인 가구들이 많으셔서 배워서 직접 해 먹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오셔서 배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영래 씨도 1인 가구, 그쵸? 저도 1인 가구인데 저희 바로 한번 요리 같이 배워봐도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앞치마도 서툰 요리 새내기군요. 우리가 정말 간편한 카레 솥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는 간단해서 오케이. 닭고기도 들어가는데 요리는 쉽다고요? 기름에 닭고기 볶고 불린 쌀에 카레가루 섞고 닭 볶던 냄비에 모든 재료 넣어 볶은 뒤 뻑뻑해질 때쯤 다시마 물 넣어 10분이면 끝. 와, 요리 참 쉬운데요? 영양 만점 솥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 간편 조리가 고급스러운 요리가 되죠. 포짝? 잡아도 되고, 네. 나를. 나를. 배추 썰 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증거 영상 나가는데 아이고 단번에 잘라야 하는데 요령 없던 칼잡이 이건 비밀. 들깨가루를 넣은 미역국을 끓일 거예요. 조물조물 미역을 물에 씻어 칼이나 가위로 잘라 참기름에 볶아주는데요.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영양소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뽀얀 국물 우러날 때 소금 뿌려 완성. 네, 맛을 봅시다. 오?
이 맛이 왜 나온 거죠? 이렇게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재료가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와, 근데 사실 저도 네. 바빠서 요리 잘 못하거든요. 그쵸. 근데 요렇게 간단하면 해먹을 만한데요? 그러니까요. 간편 요리 접수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요리 클래스에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제가 매번 이제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 보니까 1인 가구로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 그릇 음식, 뭐 이제 솥밥이라든가 아니면 미역국인데도 좀 특이하게 들깨 미역국 이런 거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새로운 거를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드실 단짝분도 계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영상 편지 한번? 네, 이제 요리는 제가 집에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오시면 될 것 같고 제 이상형이 약간 좀 귀엽고 키 작으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닌가요?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와이프랑 아기 키우면서 와이프가 조금 더 집안일을 덜 힘들 수 있게 제가 혼자 밥이라도 해 먹으려고 우와. 배우려고 왔습니다. 요리의 즐거움을 알면 혼자 살면서도 건강 챙기는 일 소홀하지 않겠죠? 오늘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간편식 배워가지고 와이프한테 아침이나 저녁 차려주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셋째까지도 가능한가요? 셋째 가나요? 나 혼자 즐겁게 사는 법 이젠 어디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너무 귀엽다. 강아지 너무 귀여워. 귀여운 도자기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 봐야죠. 네, 저희가 방금 1인 가구를 위한 요리 특강을 듣고 왔는데요. 이 맛있는 음식을 담을 그릇이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공방은 그냥 만들고 싶은 거, 그다음에 원하는 거, 그다음에 원하는 색깔 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잘 도와드리니까 나만의 하나밖에 없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감 얻어 도전해 볼까요? 자, 두 분은 어떤 걸 만드시고 싶으신가요? 일단 저는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샐러드 볼 같은 거 좀 만들고 싶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밥을 위해서 이 국그릇하고 밥그릇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할 백자토라는 흙이에요. 이제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작업 시작. 흙을 만지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어서 도자기 만드는 작업 좋네요. 아유. 이네 씨 아유. 아니잖아요. 저렇게 못해. 봐봐요. 네. 이렇게. 이거 아니야. 유치한 장난에 신경 쓰지 않는 체험 동기들. 지금 혹시 뭐 만들고 계세요? 제가 사용할 밥그릇하고 그릇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려면 혹시 1인 가구신가요? 제가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혼자인데요. 음식을 먹을 때 먹더라도 맛있게 보여주는 걸 위해서 제가 그릇 만들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도안을 대고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그리는데 귀여워요. 여기다가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기초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봐선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계속 이렇게 이 끝선에 맞춰가지고 올려줄 거예요. 길게 흙가래를 만들어 정성스럽게 손으로 빚으며 쌓아 올리는군요. 쌤, 제가 혼자 살거든요. 네네. 근데 저처럼 1인 가구 사신 분들이 네. 좀 자주 오나요? 1인 가구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안 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싶은 거, 네. 만들고 싶은 모양을 가지고 이제 만들러 많이들 오시죠. 예술혼 불태우는 1인 가구, 장인 정신 발휘하는 1인 가구. 여기 모두 있어요. 이네 씨. 그 샐러드볼이 그렇게 크면은 풀 먹어도 살쪄요. 아유, 다이어트잖아요. 풀은 살 안 쪄요. 풀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살쪄요. 언니 그렇게 풀 많이 먹으면 살쪄요. 아니야. 근데 이렇게 1인 가구분들이 와서 직접 도자기를 만들게 되면 혹시 어떤 점들이 좀 좋을까요? 이제 물론 산 그릇 같은 경우에는 뭐 크기별로 다 종류가 있고 하지만 이거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니까는 그게 훨씬 더 그런 매력이 있죠. 1인 가구들을 위한 인테리어나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개성을 더 표현할 수 있고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많이 찾다 보니까 도자기도 나만을 위한 거,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도자기 만들기에 드라이기가 사용되는데요. 작품을 말린 뒤 모양을 다시 잡거나
도자기 전용 물감으로 그림을 색칠한답니다. 이 순간 모두가 도자기 크리에이터가 된 것이죠. 무거워서 들다가 다이어트가 되겠는데. 네. 2두 3두. 2두 3두.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떼면 안 돼요. 에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개성이에요, 개성. 크기가 적당하잖아요. 그래서 막 밥을 많이 안 하게 돼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별로 안 나오고 딱 좋아요. 저보다는 덜하긴 한데 이 굴곡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일 것 같긴 한데 뭐 괜찮으신가요? 설거지 할 때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만의 개성을 표현한 나중에 같이 살게 되면 어떡해요? 또 다른 걸 만들어야죠. 맞춤형으로 스윗하셔. 따로 또 같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래 씨,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진짜 좋았어요. 이 간편식도 배워보고 제 개성이 담긴 그릇을 직접 만들어 보니까 앞으로 집에서 혼자 요리해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혼자서도 행복하게, 혼자서도 즐겁게 1인 가구 파이팅! 1인 가구여도 밥 굶지 않고 영양가 있는 거 챙겨 먹기. 혼자 먹다가도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먹고 나만의 취미생활 찾아보기. 인생을 예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항상 자신을 사랑하는 행복한 1인 가구 되세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만세! 대한독립 만세!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일제에 당당히 맞섰던 영웅들, 학생 독립운동가. 그 그리운 얼굴이 100년의 시간을 넘어 되살아납니다.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 일제에 부단히 저항했던 그 물결 속에 어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초중고에 걸쳐 다양한 항일 운동이 펼쳐졌는데요. 독립만세를 뜨겁게 외치고 강압적인 황민화 교육에 반대하거나 동맹 휴학을 하고 일본인 교사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제주도의 학생들은 항일운동에 많이 참여들을 했었거든요. 그게 우선 도 외에 나가 있던 학생들,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뭐 광주, 국내 여러 도시들, 아니면은 뭐 일본에 유학한 사람들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고, 제주도 내에서도 학생 신분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곳이 지금 제주고의 전신인 제주공립농업학교입니다. 제주농업학교 출신 항일운동가만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데요. 식민지 교육과 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인 교사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당시 이름은 제주공립농업학교였거든요. 그 제주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이 또 항일투쟁에 참여한 예들이 있는데, 1925년에 그 교장 선생 축출을 위한 동맹 휴교가 있었고, 또 26년에는 일본인 교사가 그 학생들을 아주 나무라고 뭐 야만인 취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야나기다라는 교사를 축출하기 위한 동맹 휴교가 20일이나 계속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식민지 교육에 불응하고 조선인 차별에 항의하며 교장 사택으로 몰려가 격렬한 시위를 벌인 제주 농업학교 학생들. 나라를 잃은 울분과 불의를 참지 않은 청춘의 뜨거운 심장은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혹하게도 그들에게 돌아온 건 투옥과 학교를 떠나라는 퇴학 결정이었습니다.
졸업 사정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정이라는 게 뭐 심사한다는 뜻이에요. 졸업식을 이틀 앞두고 그 졸업 사정회를 하면서 일본인 교사들이 뭐 주축이 됐겠죠. 김원효 학생은 퇴학시켜야 된다. 그래서 졸업식 이틀 전에 퇴학 통보를 한 거죠. 또 다른 두 학생은 1년 유급을 시킨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세 학생이 교무실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을 또 옆에 다른 학우들이 보다가 이건 너무나 부당하다 해서 교무실 쳐들어가서 폭행을 하고, 또 나중에는 교장 관사, 즉 교장이 이거 결정을 한 거니까 교장한테 항의를 해야 돼 하는 생각으로 교장 관사를 찾아갔던 거죠. 이 사건으로 10여 명의 학생이 퇴학 또는 구속됐습니다. 어렵사리 입학한 학교를 영영 졸업하지 못한 채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1990년대에 들어서 이들에게 늦은 졸업장이 주어졌고, 정부에서도 공훈을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지만 그마저도 절반에 그쳤습니다. 최근 제주고 항일운동가 출신 중 3분에 대한 졸업 앨범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입니다. 1931년 교장 사택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하고 옥고를 치른 홍성옥, 이두일, 김만재 지사 3분의 얼굴이 100여 년 만에 복원이 된 겁니다. 푸른 10대의 얼굴로 되살아난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뒤늦게나마 이러한 졸업장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쁠 것 같고, 이것들이 후세에 후배들에게 많이 전해져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훈부와 한 대기업이 함께 만든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 앨범. 공훈록에 사진이 남아있는 학생 독립운동가 94분의 얼굴이 복원됐는데요. 최첨단 AI 딥러닝과 디에이징 기술을 이용해 앳된 학창시절의 사진을 구현해냈습니다. 제주에서는 사진이 남아있는 3분의 사진이 이번 앨범에 함께 수록됐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지나 10대를 살고 있는 제주고 학생들에게 학생 독립운동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를 잊게 한 그분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선배님 졸업 축하드립니다. 저희 제주고등학교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졸업 앨범을 받게 된 독립운동가분들의 정신을 본받아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년 전 학생의 신분으로 뜨겁게 저항했던 제주의 학생 독립운동가. 세월이 흘러도 그 고귀한 정신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